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요즘 빌라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좀 생겼는데요. 높아졌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자 빌라로 내 집 장만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게 좀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문제가 이 빌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좀 고려하고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만은 꼭 챙겨라 라고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불법 확장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빌라의 불법 확장 여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말하는 다세대 주택은요, 대부분 동네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접하고 있는 그 도로의 폭, 그러니까 골목의 그 폭이요, 좁고요. 또 옆 건물과의 그 이격거리,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간의 그 사이가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기존의 건물을, 그러니까 낡은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헐고 새로운 이제 빌라를 신축했을 때 그 일조권이라든가 사선 제한 등 영향을 받아 건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높이가 북쪽으로 9m가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일조권의 영향을 받아서 꺾여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층이 보통 3m 정도 되거든요. 3m 미만이 2.7에서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9m, 3층까지는 대부분 동네 빌라 보시면요, 3층까지는 쭉 올라가요. 근데 3m, 9m가 넘어가는 그 3층 이후부터, 그러니까 4층부터는 이렇게 꺾여서 간혹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이유가 이제 옆집과의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꺾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이 꺾여서 올라가면요, 이 건축업자, 그러니까 이 건축주는요, 고민을 하게 돼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자, 허가 받은 대로 꺾인 상태로 건물을 그 공사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꺾인 부분을 살짝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좀 공간을 넓히면 더 넓은 평수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요. 즉, 건축업자의, 건축주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엄연히 이 꺾인 부분은 확장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을 감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수익이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불법을 안 하고 FM대로 그냥 이렇게 꺾여서 질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건축업자는 땅을 구입하기 전에요, 가설계를 미리 그려보고 그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 여부를, 사업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꺾여서 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살 때 땅값에서 이미 조율을 했기 때문에 확장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법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이제 등재가 됨과 동시에 이행 강제금이 이제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 빌라를 분양받고 빌라에 관심 있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4층 이상, 그러니까 3층까지 꺾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내가 사고자 하는 빌라가 4층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다, 그러면 이 확장 여부, 불법 확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4층, 5층이 불법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내냐? 그걸 방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확장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건물의 외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의 내 외부의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허가관청, 그러니까 시군구청에 최초 허가를 받은 대로 건물을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불법 확장은요, 이 검사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최초 완료된 마감재와 이게 공사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뭐 구청에 우리 허가 받은 대로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검사를 받고 나서 그 검사가 끝나야지만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불법 확장을 미리 해놓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나중에 불법 확장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마감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유로 최초 완료된 마감재와 추가 확장 후 마감된 자재가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섬세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요. 뭐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이음새 부분이 뭐 매끄럽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좀 자재가 좀 다르다 이러면 불법 확장을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 건물 사진 보시면요, 여기 전면에는 다 돌로, 그러니까 석재 마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 이 꺾인 부분 보시면 징크 마감이거든요. 부분, 이 징크 파넬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층수로는 4층이에요. 요거는 이제 100% 지금 불법 확장된 부분이죠. 이게 딱 봐도요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징크 마감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인트로, 건물 포인트로.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건물 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크 파넬을 쓴 게 아니라 나중에 4층 부분 여기를 달아내서 확장을 한 티가 딱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도면, 평면도를 보시면 됩니다. 불법 확장이 의심될 때는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양사무실 또는 건축주에게 해당 호실의 평면도를 요청해서 실제 내부 구조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 확장된 집들은 대부분 구조의 변화는 없는데 주로 이제 이게 확장되는 부분이 방이라든가 거실, 주방 공간을 이렇게 좀 늘리는, 이렇게 확장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얼핏 봐서는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뭐 배치가 바뀐다거나. 근데 사이즈, 크기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방 같은 경우가 뭐 한쪽 벽의 길이가 도면상으로는 3m였는데 실제로 내가 줄 잡고 재보니까 5m가 나왔다. 그럼 이 집은 2m 확장한 거예요, 벌써 안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도면을, 평면도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평면도에는 그 치수가 나와요. 벽면에 각각 그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치수하고 내가 그 실제로 분양받으려고 하는 그 해당 호실에 그 직접 가셔서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치수가 동일하거나 약간의 뭐 차이가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4m 벽인데 4m, 5m다. 이거는 당연히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좀 차이가 크다. 그러면 불법 확장이 된 걸로 간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특히 4층 이상의 그 집이라면요, 베란다 부분을 불법 확장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데, 적발이 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데,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이 해당 호실이,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건축물 대장을 띄웠는데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위반 건축물 불법 확장한 게요, 불법 확장하자마자 바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령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데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대장 띄웠는데 위반 건축물로 벌써 등재가 돼 있다. 이건 100%죠. 100%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런 거는 구입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빌라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데 빌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법 확장 여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불법 확장 여부, 그다음에 불법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쉽게 알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공부 어떻게 여러분들께 유익한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함께 발전해 나가는 부동산 아저씨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